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흐름을 이어나갈지 등등 그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5초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감정들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이 느끼기로는 여러분들은 너무 돈을 열심히 번다. 앞으로의 흐름도 여러분들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그럼으로써 돈도 많이 벌 것 같긴 한다.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정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완벽주의자 같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좀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이 좀 초라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분은 좀 금전적이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적이든 좀 약간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면 완벽하지 않은 자신이 부끄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일단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다. 자존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괜히 1번 분들 앞에서 내가 좀 가오를 잡기도 하고 괜히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치만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누군가 한 명을 굉장히 깊이 아주 자세히 사랑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분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원하냐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계속 여러분들은 일도 많아지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많이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상황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거를 이분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전에 제약이 있으면 항상 삶을 살아감에 불편함이 많고 또 제약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분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싶고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발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러분들은 어쩌면 일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거리가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이 많고 바쁘다 보면 다른 이성을 만날 그런 여유도 없죠. 이분은 그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바쁜데 앞으로 더 바빴으면 좋겠다. 예. 말로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눈 안 팔고 일만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면서 자기 옆에 이렇게 착 붙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한 사람과 굉장히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한 인생의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거 자체만으로 보석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감정이 굉장히 보물 같은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단 이분은 여러분들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호감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타인을 이해하기도 쉽고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그치만 가끔 완벽주의자 같은 여러분들 앞에 서면 자신은 좀 초라해져가지고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 중압감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께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시고 또 완벽한 미래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나가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바빠질 것 같고 그만큼 돈이 들어올 거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그렇지만 지금은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서 좀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물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바쁘지 않고 항상 자유롭고 시간이 넘치면 또 딴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바람 피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바쁘세요. 그리고 나랑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되게 똑똑하신 거예요. 보통 좀 바빠서 연락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초장부터 다른 사람들이 나랑 연락이 안 돼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려고 하지만, 실상은 진짜 연락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한눈 팔 그럴 여유도 없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일 처리도 진짜 너무 빠듯해가지고 숨이 찬데 누구를 또 만나서 양다리를 걸치고 새다리를 거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상대방은 철저히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지금도 바빴으면 좋겠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쭉 계속 바빠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만 올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가 찰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뭔가 삼각관계나 주위에 있는 이성을 굉장히 뭔가 경계하는 걸로 봐서는 지난 연애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고 멋지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좀 귀엽게 우리 봐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어쨌든 결론은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 여러분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성실한 사람이고 항상 바쁜 사람, 바빠서 오히려 좋은 사람, 그래서 딴짓 안 하고 나한테만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럼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감정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되게 완벽주의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가고 싶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지금 뭔가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성공을 향해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매지션, 자기가 이렇게 더 매지션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되기 전에는 결혼을 할 순 없다. 결혼은 늦어져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완벽해졌을 때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통 서로 부족해도 같이 일어나가자 하는 결혼이 있고, 이분은 그 누구와도 자기가 의지하거나 없이 시작해가지고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일이 되게 많이 바빠요. 굉장히 많이 바빠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홀할 때도 있고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이 있진 않을지, 그리고 나를 언젠간 배신하진 않을지, 이런 나를 싫어하지 않을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이분은 이 지금 애정이 약간 어린 적 그 가족에서 오는 애정사에서 좀 많이 마음을 다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좀 자주 싸웠다던가 부모님 한쪽 분께서 좀 많이 가정을 힘들게 했다던가 바람을 피셨다던가 폭력적이셨다던가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등등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분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우면 그거야말로 재앙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더 매지션인 존재가 됐을 때에만 나는 아이도 양육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는 항상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고 싶고, 별 내용도 없는데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슬프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닐까. 아까 말했듯이 어릴 적 형성된 좀 애정을 왜곡돼서 많이 받아서 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도 없고요. 그리고 사랑이란 거에도 서툴고, 그 애정을 좀 왜곡돼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건강한 사랑을 받을지도 모르고 주기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안타까우신 분인데, 그래서 본인의 불안한 내면을 좀 해결하고자 이렇게 일에 매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타고나기를 그래도 매력적인 존재로 대중들 앞에 서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있는데, 본인이 좀 그런 일에 지금 절실히 매달려서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요.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좋게 생각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성이란 존재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나를 배신을 하거나 돌변을 해서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게 어릴 적 부모님께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화를 내시거나 화내기 전에 경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들이 커서 굉장히 불안증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근본적인 신뢰가 없어가지고 소극적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상대방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걱정하고 슬퍼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러는 걸 봐선 어릴 적에 갑작스럽게 체벌을 받았거나 그런 식으로 학대같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각도 하지 못한 채 혼부터 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픔만 남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경고를 받고
내가 인지를 하고 그래 나는 벌 받을 만하다 하고서 체벌 당하는 거랑 그냥 다짜고짜 손찌검이나 화부터 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한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윽박부터 질러버리면 그 아이는 어릴 적 아무래도 살다가 그렇게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런 면에서는 상대방 분이 좀 되게 안타까우신 분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려고 붙들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걸 또 놓을 수 있는 그런 패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성격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도 중간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바쁘면 그냥 양해를 구하고 이번 분들에게 내가 많이 바빠. 좀 이해해줘. 이렇게 하면 타협을 하면 되는데 내가 바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이번 분들에게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뭘 그렇게 막장 드라마 같이 사랑과 전쟁 같은 시나리오를 혼자 머릿속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재창조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은 이분의 마음을 왜곡된 마음을 바꾸려면 부모님을 일단 용서를 하셔야 해요. 네. 부모님부터 존중을 하고 용서를 하면 이 사람의 애정사도 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가 이번 님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잖아요. 여러분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지금 내가 바빠서 지금 내가 조금 소홀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혼자 어디서 또 양다리 거치거나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 그런 망상과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지도 않는데 이 사람 혼자 그러면 사실 이분은 진짜 심각하게 빨리 어릴 적 트라우마를 이겨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신뢰를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항상 다독여 주시면 이분도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감정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돈이 좀 궁해요. 돈이 궁한데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차이진 않을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거지인 걸 알면은 좋아할까? 과연? 이렇게 생각해서 이 관계를 놓으려고도 해보고 끊어보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돼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자체가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비범한 면이 있어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형적인 것도 사람들에게 뭔가 흡입력 있는 얼굴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사는 그런 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정은 좀 비관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인기가 많아서 나는 제대로 상대도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거지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난 분명 차일 거고 손절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왜 만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소울메이트니까 만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항상 인내해야 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거를 알고 있대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 부분을 좀 훈련받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지난 관계에서 그런 좀 독한 힘든 애정사로 인해서 이런 교훈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싶냐고 물었더니 자기한테 그냥 나는 어장의 물고기 중 하나여도 괜찮으니 나에게 관심을 찔끔찔끔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래에 나는 계속 돈이 없을 예정이고 계속 별 볼 일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필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보다 뭔가 뛰어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관심을 주고 상대해준다면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쌍한 것 같거든요. 어쩌면 두 분은요,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커플이 좀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될 수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거나, 스펙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뭐, 종교 차이가 굉장히 나거나, 인종 차이, 또 환경, 지역 갈등이 있는 그런 공간에 사람끼리 만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께서 어머 둘이 커플이야? 어쩌다가 저렇게 만나게 됐대? 하면서 한 번씩 돌아보게 하고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커플이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는 여러분들의 관심만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감정이 생각보다 되게 우울하고 침울해 보여요. 왜 미리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3번 분들이 어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어장의 물고기 중 하나라고 왜 확신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3번 분들이 이분이 돈이 없다고 뻥 찬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그래 지레짐작 해가지고 나는 언젠가 차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조금 이분 자체가 성향이 비관적이고 자존감이 없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사람을 끄는 이목이 있다 보니까 이분에게 많이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만큼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이성을 여러 명 두고 그렇게 노는 관계도 별로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돈은 너 말고 내가 벌면 되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분이 마음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 감정을 가지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들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괴롭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인내해야 하고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교훈을 얻고 배우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분이 좀 성격대로 못하고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꾹꾹 참고 노력하는 걸로는 보이네요.
어쨌든 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고 비굴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그런 힘도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아우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잘 어느 날 잡아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분은 이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들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혹여나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성이 많더라도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언젠간 나한테는 돌아올 거다. 라고 또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소울메이트라고 느낀지는 모르겠지만, 소울메이트라는 게, 사주로 봤을 때 뭔가 지지의 합이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들끼리 마음이 굉장히 통하고 그리고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 때문에 소울메이트라고도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만세력이나 사주를 조금 표를 보실 줄 아신다면 그분과 여러분들이 합이 얼마큼 이루어져 있나, 천간합이 얼마나 있는지, 지지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뭔가 강력한 느낌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그 사주적으로 두 분이 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조후가 서로 부족한 기운을 주고받는 그런 상생하는 관계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네요. 어쨌든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언젠가 나 버리지 않을까라고도 혼자 괴로워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진심이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걱정을 해서 이 소중한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비싼 머그잔이나 커피잔을 사면 박스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보관해 놓기도 하고 깨질까봐 자주 쓰지 않잖아요. 이분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혹시 이 관계가 흠이 나진 않을까? 나중에 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걱정을 하고 예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감정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여러분들과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 좀 더 끈끈한 관계가 돼야 된다. 좀 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된다. 라는 자신의 욕망을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자기는 소울메이트를 판단을 했고, 그 사람의 외형이나 스펙이나 여러 가지 가진 걸 가지고 내 멋대로 내 소울메이트일 거라고 혼자 착각했지만 다 모두 거짓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끌림이 나에게 소울메이트를 알려주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은 사실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았고 내 소울메이트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해야겠다라는 야망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감지하신 것 같아요.
혹여 여러분들 4번 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우리는 소울메이트이다 보니 앞으로 이렇게 인연이 된다면 다시 재회할 것이고, 만약 인연이 다 끝나면 딱 거기까지인 거다 라고 그냥 마음을 비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불안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른 사람이 있고, 지금 다른 뭔가 이중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쩌면 4번 분들이 이분을 좀 외롭게 그냥 방치했거나 확신을 잘 안 주셨거나 생각보다 좀 섬세하게 챙겨주는 면이 좀 덜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생각한 소울메이트라면은 항상 좋은 시간만 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어서 좋은 사이로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는다 싶어서 내가 너무 사랑에 대한 존재에 대해 환상이 많았던 게 아닐까. 상대방은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성에게 좀 더 흥미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날 소울메이트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나 혼자 상대방을 소울메이트라고 믿고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달라고 강요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엄청나게 크고 폭발할 것 같고, 거의 뭐 화산 폭발해가지고 이미 뭐 한 마을을 초토화시킨 만큼 그렇지만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좀 더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은 더 스타카드가 되는 걸로 봐서 지금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일, 인기가 있어야 하는 일, 사람들에게 흡입력이 있어서 그게 나중에는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은 4번 분들이 어느 순간 방황을 그만하고 나처럼 깨달아서 소울메이트는 역시 나 그 상대방 밖에 없구만 이러는 4번 분들을 기대한다고 해요. 4번 분들이 어쩌면 이분에게 확신을 잘 안 주고 좀 미적지근한 반응을 항상 보였기 때문에 이분은 또 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담이스러워서 이분과 좀 멀어지려고 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집착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으로 가든 본인은 본인 일을 충실히 할 거고, 모든 이 관계는 하늘의 뜻에 그냥 맡겨버리겠다. 이분이 종교가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종교든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있고 숙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 운명적인 만남을 해야 되는 사이라면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잡힐 것이고,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다가와서 운명적으로 시작하게 될 거야. 나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두 분이 잘 될 꼴도 안 보이고 그럴 기미도 안 보여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둘은 앞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운이다.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온다 라고 생각하는 걸 봐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꽂혀가지고 내 평생의 동반자이자 소울메이트로 생각하는지, 참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단단히 빠진 모습으로 보여요. 암튼 이분의 가치관에, 그리고 이분이 지금 믿고 있는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소울메이트 존재를
어쨌든 뭐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확인하는 법을 좀 배운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점집이나 사주를 보러 갔다가 여러분들 사주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와, 이건 천생연분입니다. 소울메이트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그렇게 믿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암튼 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내가 여태 생각했던 소울메이트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어가지고 전혀 예상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다. 내 소울메이트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분은 진짜 그냥 단순히 어디서 뭐 점을 보거나 신점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신년운세 이런 거 보러 그냥 가볍게 갔다가 어쩌다 보니 여러분들의 존재를 그쪽에서 알려주고 그분과 잘 되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좀 굳게 믿고 있는 걸로 보여서 이분의 신념과 믿음을 깨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다행인 거는 거의 뭐 그게 뭐 광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막 거의 뭐 내 거가 돼야 된다 하는 미저리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자신도 어차피 운명이고 숙명이면 내버려둬도 알아서 나한테 자석처럼 끌려올 인연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열심히 그냥 내 일 하고 할 일 하고 내 삶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한테 오겠지. 그리고 하늘의 뜻이라면 다시 좀 더 잘 되겠지? 라는 그런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 보이네요. 어쨌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요, 오늘 리딩을 했던 거에서 제일 최강인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다. 그리고 우린 어차피 결혼하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거의 뭐 연애 건너뛰고 바로 결혼하자고 들이대실 분 같아요. 만약 썸이라면요.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사이라면은, 바로 이제 결혼 준비 하려고, 지금 플랜 1, 플랜 2 뭐 이렇게 세워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아예 모르는 그냥 지인 형태라면은, 뭐 거의 뭐 혼자 망상해. 그냥 내 사람이다. 지인인데도 그냥 거의 내 애인이에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애인. 여러분들이 좀 그런 존재가 돼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오늘 어쨌든 주제가 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감정들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가 있건 없건 그거는 이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나와 함께 잘 될 거고 우린 소울메이트 존재여서 나중엔 결혼까지 갈 겁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무서우시다면 도망치셔도 상관은 없는데 또 이렇게 앞으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지먼트가 뜬 거 보면은 어찌저찌 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분과 함께 잘 될 수 있는 흐름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리딩을 보시고, 이분에게 어떤 구석이 이 사람과 내가 도대체 운명이라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감정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을 잊으려고 애쓰고 여러분들과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기에는 좀 이겨내야 할 것도 많고 상황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 관계를 자꾸 놓으려고도 해. 근데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내린 결론인데
우리는 절대 놓아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몇 번이나 다른 사람 만나려고도 해봤고, 이 관계를 그냥 눈 딱 감고 연락을 안 하려고도 해봤고, 그렇지만 강력하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결국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석처럼 끌린다고 해요. 뭔가 케미가 느껴진대요. 이거는 진짜 음과 양,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끌리듯이 이렇게 찰싹 붙어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도 그렇게 이분은 5번 분들과 함께 하면은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요. 뭔가 쉴 수 있는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느낀대요. 어쩌면 5번 분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사주에 토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기운을 많이 주거든요. 토라는 게 이제 지지잖아요. 집안, 이렇게 땅을 뜻하는데,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죠. 근데 땅이 적고 나무가 너무 울창하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범람을 해버리면은 어느 곳 한 곳에 몸을 누릴 곳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어쨌든 이분이 느끼는 여러분들은 옆에 있으면 내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안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는 진짜 열심히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앞에만 서면은 내가 막 그런 긴장을 다 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사실 두 분이 함께 하기에는 조금 이겨내야 할 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분도 할 일이 많을 수 있고, 업무가 너무 과중할 수도 있고, 책임감이 너무 많은 지금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뭔가 이겨내고 현실적으로 좀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지만 자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미래에 이렇게 더 썬카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가 기다릴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도 모두 다 잘 풀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썬카드가 태양이 이렇게 방긋방긋 아기가 웃고 있고 태양 아래서 안심하고 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태양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고 따사로운 햇살을 선사해주면 이렇게 꽃들도 고개를 들고 시들지 않고,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대방도 이렇게 뭔가 천진난만하고 뭔가 즐겁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든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이런 감정을 가지기까지 좀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사실 이분이 여러분들 놓고 다른 사람도 한번 기웃거리기도 해봤고, 썸을 타보기도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는 또 다른 사람이랑 더 잘 돼서 여러분들을 떠나려고 계획까지 이렇게 세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자꾸만 어그러지고 주위 사람들과는 잘 안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자석처럼 다시 이끌려서 찰싹 붙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분이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가고 싶냐고 물었더니 더 이상 자기는 이 관계를 놓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래요. 그냥 지금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향해 나의 그 마음을 언젠가는 전달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이만큼 당신을 향해 큽니다. 라고 전달을 하면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벼운 감정으로 이끌려가지고 난 그냥 너를 사랑해, 너를 좋아해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신중한 그 판단 하에 감정을 굉장히 정리해서 감정을 이렇게 추스려서 그렇게 고백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이분이든 여러분들이든 사실 함께 커플이 되던 결혼을 하던 관계를 지속하기에는 좀 핸디캡도 많고 상황도 따라주지 않고 환경도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우리는 좀 강력하게 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사이이다 보니까 나는 이 관계를 내려놓을 생각은 이젠 더 이상 없다.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결정을 존중하느냐고 난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이 관계를 고민하거나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감정들이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강력히 끌리고 케미가 느껴지고 자석처럼 이끌려서 두렵기도 해서 이 관계를 놓으려고도 해봤는데 놓으려고 했지만 점점 이 관계를 지속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쉬는 기분이 들고 마음이 풍만하고 안정되는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해 다시 감정이 샘솟다가도 현실을 마주하면 너무 뭔가 할 일도 많고 환경도 안 따라주고 이래서 좀 괴로워서 또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이 관계를 놓으려고도 했지만 정말 강력하게도 마음이 너무 동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내 감정을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미래에는 나는 언젠가 이 마음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 사람이 내게 느끼는 감정들은 여러분들을 놓으려고 했지만 놓을 수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5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